3만 원짜리 비타민C 제대로 안 바르면 그냥 돈 날리는 겁니다. 같은 제품이더라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그만큼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흡수율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피부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 많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확한 비타민 흡수 방법을 모르고 그냥 바르기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흡수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 시술 없이도 꿀피부 가지고 싶다면 이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름 잡는 닥터온 윤성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C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골 환자분들께서 시술 받으러 오실 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원장님,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기본 지키기, 또 하나는 내 피부에 맞는 테크닉입니다. 기본은 바로 수분과 보습이죠. 수분과 보습이야말로 모든 피부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다양한 화장품이 넘쳐나다 보니 이런 포인트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따라 바르다가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홈케어는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m 전력 질주를 하듯이 바짝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기본 루틴을 만들고 과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보습을 넘어서 조금 더 테크닉적인 홈케어, 그 중에서도 비타민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아시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피부 노화 과정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환자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보통 주름이 생겼을 때 내 피부가 노화가 됐구나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진피층에서 콜라겐이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하고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구조를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은 재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활성산소, 염증, 콜라겐 분해 이렇게 4가지가 바로 주름 생성의 주범인데요. 여기에 나이, 생활습관, 수면 부족, 흡연, 잘못된 화장품 사용까지 더해지면 콜라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진피층은 얇아지면서 피부가 주저앉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콜라겐 파괴가 주름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비타민C가 필요한 겁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콜라겐 분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진피층을 다시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는 비타민C를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키고 만들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비타민C는 아무렇게나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바른다고 다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C 성분이 피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비타민C를 바르자마자 바로 크림을 덮으시죠. 혹은 너무 오래 방치하시진 않나요? 이건 비타민C한테 아무 말 없이 물만 먹이고 방치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비타민C를 바르기 전에 토너로 pH 조절을 하고 마사지를 해줘야 비타민C를 발랐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거 안 한 상태로 바르기만 하면 앰플이 그냥 피부 위에서 놀다가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앰플을 바르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케어를 하고 바르는지가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피부와도 대화가 필요한 거죠. 피부과에서 화장품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에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걸 중화시키는 대표 성분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둘째, 콜라겐 합성 촉진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의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인데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있어야 콜라겐이 잘 생성됩니다. 세 번째는 색소 억제 기능입니다. 비타민C는 기미나 잡티,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미백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 하나로 노화 예방, 탄력 유지, 미백 개선 3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항산화의 왕이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는데요. 물론 먹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피부에 직접 효과를 주고 싶다면 바르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면 먹는 비타민C는 위장, 혈관, 전신, 피부로 가는 과정에서 피부에 도달하는 양이 매우 적어지는 반면에 바르는 비타민C는 국소 부위에 바로 작용하니까 흡수 효율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바르는 제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타민 C 제품을 고르실 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순수 비타민 C, 흔히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효과는 강력하지만 자극감이 있고 산패가 빨라서 보관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두 번째는 유도체 비타민 C인데요. 효과는 약간 떨어지지만 자극이 적고 보관도 쉽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유도체부터 시작을 하시고 피부 내구도가 괜찮다면 순수용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도 하나 드릴게요. 제품만 잘 고른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효과는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의 제품의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흡수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1단계는 약산성 토너로 pH를 조절하는 건데요. 비타민 C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약산성 토너로 pH를 조절하면 흡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단계,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여유가 되신다면 마사지나 초음파 기기, 홈기기를 통해서 흡수율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3단계, 비타민 E 크림 레이어링입니다. 비타민 C 위에 비타민 E 크림을 도포를 해주면 비타민 C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비타민 C를 바르면 흡수율을 훨씬 더 올려줄 수 있고 피부 주름도 같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약해진 상태에서 쓰면 자극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드리면 각질 제거 직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레티놀 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격일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농도를 낮춰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한 것과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제가 실제로 하는 루틴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1번은 세안 후 약산성 토너로 바르고 2번은 비타민 C 앰플을 볼에 2방울, 이마에 1방울, 턱과 코에 2방울 바르고요. 그리고 1, 2분 정도는 손으로 톡톡 마사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E 크림을 얇게 마무리로 도포합니다. 저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타민 C로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것이 피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제품은 순수용과 유도체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 피부 상태에 따라 고르시면 되고요. 흡수율을 높이려면 pH 조절, 마사지, 비타민 E 크림까지 추가해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이후에 바르거나 레티놀과 같이 바를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확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주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저한테는 홈케어 핵심 무기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내 피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비타민 C 제품이나 루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 리프팅 전문의 리프어본 대표원장 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